혹시 여러분 응원 상영회라는 걸 알고 있나요? 진돌림이나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문화에 대해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말 그대로 응원하면서 영화를 보는 겁니다. 환호성도 지르고 응원봉도 흔들고 마치 콘서트장처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고 온 응원 상영회가 바로 인기 서브컬처 게임 프로젝트 세카이, 통칭 푸세카이 오프라인 공연인 어디보자 플레이미 프로젝트 세카이 컬러풀 라이브 폴스 유니슨의 라이브 뷰잉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본 현지에서 진행 중인 공연을 영화관에서 생중계로 감상했다는 건데요. 버추얼 가수인 보컬로이드가 나오는 리듬 액션 게임이라는 정보 외엔 아무것도 모르던 생뉴비가 어쩌다가 이런 덕질 문화 끝판왕을 찍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소감은 어땠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보컬로이드를 오랫동안 즐겨온 저의 애인님이 왕심리 CGV에서 진행하는 푸세카 라이브 뷰잉 소식을 들고 온 거였죠. 저한테 보러 갈 거냐 말 거냐 물어본 것도 아니었어요. 12시가 좋냐 6시가 좋냐 시간대를 물어봤을 뿐 가는 건 확정이었죠. 참고로 A님은 애니, 보컬로이드, 로판 웹툰을 좋아하지만 오타쿠는 확실히 아닙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해볼게요. 아무튼 응원 상영회 전 제가 푸세카에 대해 알고 있던 지식 수준은 1세대 보컬로이드가 나오는 게임이라는 거랑 여성 유저의 비율이 높은 서브컬처 게임이라는 것 정도? 뭐 노래들이야 A님 따라 귓동냥으로 들은 게 있긴 했지만 딱히 사전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고 러닝타임 3시간이요? 방광이 치열하겠는데? 정도의 가벼운 마음가짐이었는데요. 그런데 뭐라도 덕질해본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원래 덕통사고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순간에 불쑥 찾아온다는 걸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시작 전 가장 크게 인상 깊었던 건 그 큰 CGV 상영관이 가득 찼다는 것, 그리고 여성 관객의 비중이 높았다는 겁니다. 덕질 메이트로 보이는 여성 셋이 모여 응원봉 인증샷을 찍는다거나 남녀 커플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심지어 부녀가 함께 자리를 잡은 경우도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볼게요. 그리고 본격적인 안내방송이 시작하면서 저는 크게 당황했는데 바로 한국어 자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극장에서 보치더락의 콘서트 상영본을 봤을 때는 친절하게 자막이 다 달려 있었지만 실시간 라이브에 그런 것까지 기대하는 건 무리였던 거겠죠. 그러나 저희가 누굽니까? 도쿄역까지 어떻게 가요는 못 알아들어도 나의 동료들은 내가 지킬 거니까 는 감정까지 실어서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원나블로 대표되는 일본 애니 황금기를 함께한 동년배 덕후들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눈치코치로 대강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었죠. 사실 공연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성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하지? 네, 저는 푸세카가 인간 캐릭터와 보컬로이드가 합동 무대를 꾸미는 것이 아닌 보컬로이드만 나오는 게임으로 알고 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사전 지식 1도 없이 봤구나 싶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봤어도 무대는 굉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돈을 쓸어 담는 게임인 만큼 무대도 휘황찬란하고 복장도 화려하고 보는 재미가 확실히 좋았죠. 특히 피처링 하츠네 미쿠라는 부제가 붙는 게임답게 미쿠를 비롯한 보컬로이드의 각양각색 스타일링이 빛을 발했는데 인간 멤버와의 시너지 효과도 굉장했고요. 물론 보카로의 빠삭한 A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무대를 즐겼죠. 중간중간 이 노래를 한다고? 하면서 입틀막을 하며 감동하더라고요. 그렇게 공연이 30분쯤을 넘기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느꼈는데 바로 캐릭터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이벤트가 매우 많았다는 겁니다. 체감상 노래하는 시간보다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벤트를 열어준다거나 함께 사진을 찍는 등의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죠. 멤버들이 카메라를 향해 얼박샷을 할 때보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더 많이 나오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입장에서는 수다 떠는 와중에 미안한데 그래서 너희는 누구니? 라는 반응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캐릭터가 누군지는 몰라도 쟤는 어떤 성격이고 쟤는 어떤 목소리고 쟤랑 쟤는 어떤 관계이고 하는 것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즉 이런 크고 작은 대여형 이벤트들은 게임 속 수많은 캐릭터를 잘 만든 3D 모델링에서 예쁘고 매력적인 멤버로 바꾸는 필수 과정이었던 겁니다. 아사히나 마우유라는 캐릭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적으로 큰 키 때문에 안 그래도 눈에 띄는 캐릭터이긴 한데요. 밝고 화사하고 긍정 200% 찍는 수많은 캐릭터들 사이에서 안광이 없는 죽은 눈에 조용하고 음울하고 단체 사진 찍을 때도 심령사진 마냥 멀뚱히 서있고 그러니 당연히 눈길이 가게 됩니다. 쟤는 뭐지? 네, 입덕의 제1단계죠. 그 와중에 목소린 또 좋아, 퍼포먼스도 좋아, 근데 소심해서 팬서비스는 서툴러. 이 갯모에 서서히 감겨가던 와중에 무대 중간에 마우유가 잠깐 웃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실 웃음이라고 하기도 뭐해요. 뭐 조소, 비웃음, 실소? 그 정도였으나 저는 썸네일에서의 그 반응이 찐으로 나왔습니다. 1세대 보컬로이드밖에 몰랐던 뉴비가 푸세카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든 순간이었습니다. 오타쿠 업계에 유명한 밈이 하나 있습니다. 너 그런 거 보니? 라는 밈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애니나 게임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섹슈얼한 어필 요소가 가득한 서브컬처 게임들이 대표적인 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런 게임들이 잘못되었다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섹시한 거, 야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드물고 그런 걸 좋아하는 유저들을 위해 잘 팔릴 만한 창작물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좁고 깊은 타겟을 만족시키는 선택지 외에 넓고 보편적인 타겟이 즐기도록 하는 선택지가 서브컬처 장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푸세카 공연을 보며 깨닫고 느낀 게 바로 이것이죠. 상영회 당시 제 옆자리에는 한눈에 봐도 어려 보이는 10대 청소년과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 보호자가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랑 같이 응원 상영에 갈 수 있는 서브컬처 게임이라는 거죠. 푸세카의 무대를 보면 의상 노출도 크롭티 이상으로 가지 않고 의도적인 섹스 어필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장르에 대해 전혀 모르는 보호자가 봤을 때 내 아이가 봐도 별 문제 없을 듯 이라며 납득할 만한 비주얼이라는 건데요. 그렇게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덕질을 계속한 이 아이는 별다른 일이 있지 않는 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푸세카를 즐길 테고 그 후에는 새롭게 유입되는 10대 아이들을 위한 선배 덕후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겠죠. 팬덤이 교체되는 것이 아닌 전승되고 누적되며 그 생명력이 더욱 오래 유지될 수 있을 테고요. 제 애인님은 보컬로이드 1세대 위주로 깊게 판 올드팬이고 저는 이분 따라 노래 몇 개만 귓동량으로 들은 뉴비입니다. 제 옆자리엔 푸세카 게임 유저인 10대 청소년이 자리를 잡았고 그 옆에는 청소년의 보호자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러나 상영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희는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며 응원봉을 흔들며 한마음 한뜻으로 푸세카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죠. 성별과 세대와 덕력을 넘어 미쿠로 하나 되는 현장, 정말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코너가 바로 이 찍먹장입니다. 세상 모든 덕질을 찍먹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이 분야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생 뉴비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경험해보고자 합니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재미있고 건강한 방식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경험해보는 것이라고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죠. 찍먹이란 이름답게 러닝타임 3시간, 비용 3만원 이하의 작품들 위주로 체험해보려고 하니 혹시 제가 찍먹해봤으면 하는 분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얕은 생각이었습니다.